안녕하세요. 쿤퍼 JK JK입니다. 앞편에서 마무리 못했던 이 태국의 근대사 그리고 외교사를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편에서 제가 끝나기 전에 태국의 국가관, 외교관은 이 대나무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예, 바꾸어 말하면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태국만큼 이 대나무 국가관, 외교관을 잘 지키는 나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유일하게 식민 역사가 없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위기일 때 외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포기할 건 과감히 포기하면서 여태까지 지켜낸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 태국 사람들은 이 자부심과 자긍심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 자존심 또한 강하고요. 왜? 다른 나라들은 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프랑스가 베트남을 먹고 그리고 뭐 라오스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뭐 남의 나라 식민 역사를, 구력의 역사를 지냈는데 우리나라만은 여태까지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국은 태국어가 있고 태국 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유한 찬란한 이런 문화가 있다, 미개한 족속이 아니다라는 그런 또 생각이 또 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나라만의 고유 문자가 있는, 언어가 있는 나라들은 민족성이 굉장히, 자존심과 자긍심, 자부심이 굉장히 셉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요. 잠깐 옆길로 빠지면은 이 태국어 같은 경우는 이 람캄행 대왕이 창제를 하였습니다. 이 거의 뭐 태국의 세종대왕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람캄행 대왕 같은 경우는 이 차크리 왕조의 왕은 아니고요. 이 스코타이 왕조의 3대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크메르 문자를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캄보디아죠. 크메르 문자를 들어와가지고 크메르 문자를 갖다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이 지금 현재의 태국어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람캄행 비문이라고 있어요. 해가지고 제가 사진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이런 거 같은 걸로 볼 때는 정말로 이 조용하지만 자부심과 자존심이 센 이 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동남아의 상당 국가들이 식민화가 돼요. 이 유럽의 열강들의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도 영국과 프랑스가 대립각이 있었는데 태국은 이걸 또 교묘하게 잘 이용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 태국을 이 동남아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가 건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외세의 침략을 한 번도 받지를 않죠. 요거는 어디까지나 오피셜 레코드고요. 이 뒷면으로 가면은 이 뭐랄까 오프터 레코드를 이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먹히는 걸 보고 우리도 위태로운 걸 느끼니까 태국이 먼저 건의를 해요. 어떻게? 야, 우리까지 먹히면은 이건 안 된다. 우리나라 뭐 자기네 구구절절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나가지고 제안을 해요. 대신 우리가 영국, 프랑스 균등하게 땅을 좀 띄워줄 테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 먼저 가가지고 니네들이 볼거리를 보고 나가지고 나중에 우리랑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을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영국할 때는 이 말레이 반도랑 그 일대의 땅을 갖다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프랑스에게는 그 당시에 태국의 속국이었던 캄보디아 땅을 줘버리고 그 주변 인근의 6개의 섬까지 같이 묶어가지고 줘버려요. 그러고 나가지고 우리들은 중립적인 위치로 해가지고 니네 편도 안 들고 니네 편도 안 들고, 왜? 나중에 가가지고 니네 서로 땅땅 먹게 하면서 더 많이 뺏으려고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고 여기 그냥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태국은 침략을 안 받고 식민화도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죠. 그쵸? 뭐 여튼
그로 인해 가지고 태국 본토는 식민 지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팔다리가 다 잘려 나가도 몸통이랑 머리만 있으면은 숨을 쉬고 있다가 언젠가 재도약의 기회가 오면은 그때 가가지고 다시 재건하고 재도약하면 된다라는 그런 좀 이 머릿속에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국가관을 보면은, 이 태국 국가관을 보면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이 태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유럽의 국가들과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어요. 이미 15세기에 프랑스에 이 국비 유학을 보낼 정도로 프랑스와도 각별한 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했었고요. 실제로 이 방콕의 파야타이 지역에 가면은 수안파카드라는 이 뭐 왕궁박물관 비슷하게 조그만 박물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뒤편에 이 정원에 가시면요, 태국 전통 양식으로 지어놓은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시면은 한쪽 벽면으로 벽화가 쫙 있는데 금박 벽화예요. 근데 이걸 유심히 보시다 보면은 태국 사람들과 의복이 틀리고 머리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린 사람이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금박 벽화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보낸 칙사가 방콕에 입성하는 과정을 갖다가 이미 15세기에 벽화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유럽 국가들과 굉장히 교류가 활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이 태국 땅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등, 포르투갈 등등 해가지고 여러 유럽의 열강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태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가지고 중립적인 위치를 보수를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합군의 세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1917년도에 미국이 참전 선포를 합니다. 야, 우리도 끼워줘. 우리도 전쟁 한번 하자. 이러다 보니까 태국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돼간다 해가지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냐? 미국이 참전 의사를 밝히자 바로 그 다음에 태국도 야, 그럼 우리 도와줄게. 우리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참전 의사를 같이 밝혀요. 그러고 나가지고 소규모 병력을 갖다가 프랑스에 파병을 합니다. 큰 막 이런 뭐 군대도 아니고요. 정말 소규모 인원을 갖다가 프랑스에 파병을 해요. 그로 인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고 종전이 된 이후에 태국도 떳떳하게 승전국의 지위를 얻게 돼요.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발빠르게 국가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래 가지고 태국은 어깨 딱 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승전국의 지위를 이제 얻었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가지고 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뼈저리게 몸소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센 놈 편에 서야 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딱 터지고 나가지고 발발이 되고 나가지고 발빠르게 또 외교력을 동원해가지고 영국, 프랑스, 일본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뭐냐?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일본, 그리고 연합국의 강대국 유럽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얘네들이랑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러는 와중에 1941년도에 일본이 캄보디아를 집어삼켜버려요. 그냥 호로록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태국한테 당당하게 욕을 해요. 야, 우리 이 말레이 반도랑 그 다음에 이 미얀마 쪽 좀 가야 되겠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미얀마 쪽으로 가고 해가지고 영국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인도까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라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를 전진기지 삼아가지고 유럽까지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전쟁 초반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봐도 유럽보다는 일본이 더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국이 판단 미스를 하게 돼요. 일본과 손을 잡고 일본이 하자는 대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건설된 게 화이강의 죽음의 다리, 죽음의 열차를 그 당시에 건설을 했고요. 미얀마를 통해 가지고 인도까지 들어가려는 그런 야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실수를 하나를 합니다. 이게 뭐냐, 1942년에 일본과 공수동맹을 맺어요. 정말 이제 아삼동 찰떡궁합이 딱 돼가지고 니네 너 나 아니면 죽고 나도 너 아니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공수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영국과 미국의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야, 우리 맞짱 한번 뜨자, 2대2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 당시에 이게 현실화가 됐으면은 지금의 태국의 모습과는 정말로 틀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반대파와 머리가 깨있는 사람은 늘 있게 마련이었겠죠. 그 당시에도 이 태국 국내에서도 이 지하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이런 항일운동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주미 태국 대사가, 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왜? 자기는 이 미국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해가지고 급한 불을 끄기 시작해요. 살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뜻이 아니야. 야, 봐봐. 지금 일본 막 세력 커지고 있고, 그리고 위치적으로 일본이 니네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까워. 이거는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강압적으로 니네 이거 우리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라. 절대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달래기 시작해요, 이 미국을 갖다가. 근데 이 속내는 그게 아니었어요. 일본이 공수동맹을 맺고 길을 열어달라고 할 때 태국이 무슨 제의를 했냐면요, 야,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인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서 싹 다른 나라를 정리해가지고 그 정리한 나라들, 니네 예전에 그 부귀영화를 누렸을 때 그런 영토들 갖다가 니네한테 줄게. 되게 달달하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커다란 떡고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수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를 했을 때는 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르고 얼레고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이 패전을 하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종전을 한 후에도 참 태국은 운도 좋아요. 패전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태국의 역사를 연장선상에 둘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뭐랄까, 국가와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뜩이는 재치와 외교력으로 매번 위기를 모면해 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참 정말로 이 얍삽하고 굴욕적인 이 역사를 갖다가 계속 되풀이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태국의 외교사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기는 놈, 센 놈이 우리 편이고 지는 놈이 우리의 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팩트입니다. 굉장한 팩트고, 어느 국가나 지향해야 될 이런 뭐랄까 국가관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 그림이 모양새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가관뿐만이 아니라 태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 태국의 국민성에도 많이 녹아든 것도 같아요. 자, 이 태국의 근대사는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편에서는 제가 뭘 한번 다뤄볼까 하냐면은 이 태국의 존두 사상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머리를 신성시하는 이런 문화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크게 재미있지는 않은데도 끝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JK였습니다.